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 부동산 개념 강의에 이어서 부동산 분류에 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복합 부동산 개념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먼저 부동산은 복합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유형적 측면이 있고 무형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형적 측면에서는 공학적인 측면, 또 자연적인 측면, 지질, 지형 이런 부분들이죠. 또 물리적인 측면. 이렇게 해서 이것이 세 가지가 기술적 개념이 되겠고요. 무형적 측면에서는 경제적 측면과 법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경제적 개념과 법적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지요. 그래서 복합 개념이라 하면, 부동산의 복합 개념은 기술적, 경제적, 법적 개념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이제 부동산의 분류 중에 토지 용어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부지, 여러분들 부지란 말 가끔 들어볼 텐데요. 부지는 택지보다 좀 넓은 개념이고요. 건축물, 도로, 하천, 철도, 등 이런 일정한 용도에 제공되는 토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건축용지라고 부르고, 철도 부지, 도로 부지, 하천 부지,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택지는 감정평가상의 용어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서 주거용도, 또 상업용도, 또 공업용도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를 택지라고 하죠. 그리고 대지란 말을 많이 듣게 되죠. 이것은 택지와 같은 의미인데, 이건 지적법상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부지가 있어요. 부지가 가장 큰 개념이죠. 부지 안에 택지가 있는데, 택지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지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부지가 가장 큰 개념, 택지 또는 대지,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게 토지를 좀 큰 개념으로 말하자면 개념화, 형상화를 좀 머릿속에 시켜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토지 용어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루형 토지라고 있어요. 자루형 토지. 긴 골목으로 가서 안에 토지가 있는 거, 대지가 있는 경우, 토지가 있는 경우, 자루처럼 생겼다고 해서 자루 대자를 써서 대지라고도 하고, 자루형 토지라고 합니다. 아까 앞에 나왔던 대지하고 좀 다른 개념이에요. 자루 대자니까요. 이곳은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서 좁은 통로에 의해 도로에 접하는 자루 모양처럼 생겼다 이 말입니다. 자루가 목이 좀 좁고 안에가 널찍하잖아요. 이렇게 자루처럼 생긴 자루 모양의 토지를 자루형 토지라고 그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서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갖지 못하는 토지를 말하는 거죠. 이 건축법에서는 이런 경우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요. 맹지에 관해서 이제 맹지를 해소하면 건축할 수 있는데, 예컨대 이건 조금 경제적인 개념인데요. 맹지를 구입해서 맹지를 해소할 수 있는, 도로에 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그 땅은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것도 하나의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맹지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제 블로그에 있습니다. 블로그를 한번 살펴보시면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기회가 되실 때 블로그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지의 용어 계속하고 있습니다. 필지와 획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필지가 크고 획지가 또는 작고 이런 게 아니고, 필지는 지적법상 우리 토지가 있으면 개별 토지마다 지번이 하나씩 붙거든요. 그럴 때 그걸 부를 때 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필지, 두 필지 할 때 이것은 지번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 토지가 있으면, 그 지번에 하나 먹이는 토지가 있으면 토지 소유권이 거기 전부 다 미치죠. 그 안에.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법률 관계의 기준적 단위 개념이다. 이런 의미고요. 획지를 살펴볼게요. 이용을 가정해서 상정해서 구획되는 경제적 부동산 학적 개념이에요. 말이 꼬입니다. 이것은 획지는 감정평가할 때 매우 중요하게 쓰여요. 이게 두 번째,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서 다른 토지와는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로서 감정평가에서 중시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부동산 활동 또는 부동산 현상의 단위가 될 때 일획의 토지다. 이렇게 구분해 보죠. 농지가 집단적 농지가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 농촌에 가보면 농지가 있으면 그 집단적으로 경지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집단적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집단화돼 있어요. 이렇게 그걸 획지 개념이에요. 물론 그 농지의 그 필지마다 구분되어 있는 필지마다 지번이 있어요. 근데 무슨 필지고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 획지는 전체적으로 있었을 때 이 농업지역과 그 인근에 있는 주거지역 또는 임야 같은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산지 이런 임야 지역하고 구분되잖아요. 이렇게 획지 개념은 그렇습니다. 큰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고 다음 보실게요. 나지가 있는데 나지는 벗을 나자예요. 그러니까 택지가 있으면 대지가 있으면 그 대지 위에 건축물도 없고 농작물도 없고 아직 비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대지라고도 하는데 이 거래에 번거로움이 없죠. 위에 지작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성, 시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갱지와 저지는 우리 용어는 아니고 일본 용어입니다. 그래도 가끔 토지의 그 용어 중에 가끔 또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갱지와 저지 가장 큰 차이점은 둘 다 나대지입니다. 나대지인데 갱지는 공법상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예요. 저지는 공법상 제한도 받고 사업상 제한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 갱지는 공법상 제한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공법상은 뭐예요? 부동산 공법. 예컨대 이런 농지법, 건축법 이런 거에 제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컨대 그 어떤 토지가 있으면 그 토지에는 토지 이용 계획위원 같은 데 보면 어떤 제한을 두고 있어요. 무슨 수자원 보호 구역이다. 아니면 개발 제한 구역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법으로 제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를 갱지라고 부르고, 저지는 조금 전에 갱지처럼 공법상 제한도 받고 토지 소유자가 경제 활동이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임차권, 용의 물권 같은 걸 설정했다든지 또는 담보 물권을 설정했다든지 이렇게 사용 수익에 제한이 있는 경우는 저지라고 부르는 거죠. 자,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갱지와 저지의 차이. 그다음에 공지는 일단은 예컨대 우리 평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100평이 있으면 이쪽 지역에 건폐율이 60%다. 그럼 60평의 바닥 면적 건물이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 나머지 40평이 남잖아요. 이것은 바로 공지라고 부르는 거죠. 필지 안에 건물 공간을 제외하고 남은 토지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건부지는 우리가 보통 건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건물이 들어선 건물, 그걸 건평이라고 되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런 경우는 그 토지와 그 건물 소유자가 동일 소유자인 경우를 건부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통 건부지는 건평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다음에 소지가 있어요. 소지는 재료 소할 때 이런 건데요. 그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적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이건 로랜드라고 그래요. 로피시 그러면 생선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공되기 전 원래의 상태의 토지, 그걸 소지라고 부르고, 공한지는 되게 그 도시 지역에서 많이 생기는데 집가상수만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한 토지예요. 장기간 방치한 토지. 그런 거고, 선화지는 말 그대로 그 전선, 고압선 아래의 토지를 말하는 거. 요건 이제 감정평가할 때 가격이 좀 떨어지죠. 포락지는 하천 주변에 있는 토지가 되게 다 그렇죠. 하천의 수류로 자꾸 밑에 수류가 치고 나가면서 자꾸 흙이 습겨 나가고 그러다 보면 그 집안이 절토가 돼요. 그래서 무너져 내린 토지. 그러니까 지적에는 예컨대 100평인데 실제로 측량해 보면 한 70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20평은 좀 무너져 내려 물에 흘러갔으니까. 네, 이런 경우를 포락지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지금 이 후보지 이행지가 나오는데요. 이건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그다음에 법지, 빈지도 왕왕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자, 잘 따라와 보세요. 후보지는 용도 지역이 있어요. 용도 지역이 있는데 예컨대 우리나라의 토지는 되게 네 가지를 구분하죠. 큰 범위로 도시 지역, 뭐 농림 지역, 관리 지역, 그다음에 자연 환경 보호 지역 뭐 이런 식으로 나누거든요. 근데 큰 범위 내에서 예컨대 우리 지금 요즘 그 LH 투기 사건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그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여러분 그 뉴스에서 보셔서 왔겠지만 그 농지에다가 투자를 하잖아요. 농지에다가 투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왜 투기를 합니까? 앞으로 그것이 택지로 바뀌니까. 그럼 농지와 택지의 그 가치는 물론 이제 농업용으로서의 가치 매우 좋은 곳이지만 만약 택지로 전환되면은 그 값이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미리 예측하고 아니면 자기들만의 아는 비밀을 가지고 택지로 전환될 걸 알기 때문에 농지에다 투자를 하고 투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 후보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3기 신도시를 예를 들어보면 이게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후보지. 큰 틀에서 대분류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행지는 후보지보다는 조금 작은 개념입니다. 작은 개념. 동일 용도 지역 내 예컨대 택지가 있어요. 택지가 있는데 택지는 뭐가 있어요? 주거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있고 농업지역이 있고 상업지역, 주거지역 그리고 녹지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범위 내에서 택지 지역 내에서 예컨대 주거지역인데 여기 상업지역으로 바뀌었다. 그럼 이게 이행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셨으리라 봅니다. 법지는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 실익이 없는 토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우리 그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은 도로가 좀 높잖아요.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그럼 옆에 사면이 있어요. 흘러내리는 사면. 그게 법지예요. 실제로 이것은 법적으로 지적에는 들어가지만 실제로 활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활용할 수 없는 경제적인 아니면 활용 실익이 없는 토지. 이게 바로 법지가 되겠고 빈지는 법주와의 반대 개념이죠. 빈지는. 특히 이건 어디에 많이 있냐면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토지. 예컨대 만조 수준으로부터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 그 사이에 있는 토지들이 있어요. 이건 지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빈지라고 그러는데 이건 경제적으로는 활용 가치가 있죠. 그 농사를 줘도 되고 그러나 집은 질 수 없어요. 지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계속 토지의 분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적법상 지목에 따른 분류는 28개가 있다. 이걸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어서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 분류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용도 지역이 있고 용도 지구가 있고 용도 구역이 있다. 해서 도농관자 해서 도시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고 나중에 부동산 공법에서 별도로 배우실 겁니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상 용도 분류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택지지역이다, 농지지역이다, 임지지역이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용어가 나와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임지지역에서는요 용재림은 나무를 건축용이라든지 이런 용어로 막 활용할 한 나무를 용재림이라고 그래요. 근데 신탄님은 땔감 연료로 쓰는 거 거의 요즘은 신탄님은 없다고 봐야죠. 이렇게 보시고 이어서 이제 토지는 용어 설명 다 드렸고 건물을 좀 살펴볼게요. 단독주택이 있거든요. 단독주택은 여러분들 첫 번째 나오는 일반적으로 한 건물에 한 세대 거주하는 주택 이걸 단독주택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을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다중주택은요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고 연면적이 330평방미터 100평 이하인 주택인데 이게 별도로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학생이나 직장인 등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가 다중주택입니다.
요게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만 기숙사하고 조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기숙사도 똑같이 다중주택의 형태인데 이걸 공동주택으로 분류를 해요. 기숙사는 그렇습니다. 그걸 꼭 좀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다가구 주택은요, 연면적 건물이죠. 건물 연면적이 660 제곱미터, 200평 이하인 3층 이하의 주택이에요. 이건 임대만 가능하지 별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분양하거나 별도 등기를 낼 수 없어요. 가구마다. 그래서 이것은 임대 전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둘 내지 19가구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다가구 주택. 처음에 많이 혼선이 옵니다. 다세대하고. 다세대 다음 설명드릴게요. 공동주택은요. 아파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파트, 연립주택, 혼선이 오죠. 아파트 5층 이상. 5층 이상 주거용 건물. 아파트입니다. 무조건. 일단 연립주택이란 말도 많이 쓰고 보는데 이것은 4층 이하 주택이에요. 4층 이하 주택. 근데 조건이 연면적이 200평을 초과하는 4층 이하 주택. 다시 구분해 볼게요. 5층 이상은 아파트. 4층 이하 주택은 연면적이 200평 초과하는 것. 요건 연립주택. 물론 이것도 별도로 구분 등기 가능하고 분양이 가능합니다. 다세대하고 연립은 다세대는 뭐고 연립은 뭐야? 참 어렵기는데요. 초과와 이하의 차이입니다. 연면적이 200평 이하인 4층 이하 주택. 이것도 역시 분양 가능하고 구분 등기 가능해요. 기숙사는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요즘 도시형 생활주택, 대전 같은 경우는 한 5천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보통 5평 정도 이렇게. 단지형 다세대인데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예요. 원룸형, 기숙사형, 이것은 도시 지역만 건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어서 기출문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본, 자산으로서의 특성을 지닌다. 맞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개념을 설명드릴 때 협의의 개념이 있고 또 광의의 개념이 있고 또 준부동산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광의의 부동산 개념은 협의의 부동산 더하기 준부동산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럼 협의의 개념의 부동산은 뭐냐?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그 다음에 준부동산은 뭐냐? 준부동산은 이 자동차, 이 건설기계, 이런 것들 다 준부동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광업권, 그 다음에 어업권, 또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런 것들이 다 준부동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 그게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유사한,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방법을 갖추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는, 준부동산이라고 보죠. 그래서 세 번째는 준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이건 좀 전에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맞는 얘기죠. 그리고 네 번째,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은 부동산 활동의 대상인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토지는 생산자이든 소비재는 아니다. 토지는 생산자일 수도 있고 소비재일 수도 있고 그렇죠.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죠. 땅을 사고 집을 짓는데 다 그 재료로 쓰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소비재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토지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5개의 지문이 있는데 5개의 지문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만 헛갈리고 혼동되면 한번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꼼꼼히 한번 살펴볼까요? 나지는 필지 중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이건 토지 용어 설명 드릴 때 이건 공지라고 그랬습니다. 공지. 예컨대 100평의 토지가 있는데 건폐율을 60% 보고 60평을 지었다 이거죠. 그럼 나머지 40평이 남는다. 그 남은 토지가 공지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부지는 넓은 개념의 어떤
예컨대 철도 용지로서 아니면 하천 용지로서 이렇게 용도로 그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 전체 토지를 말한다 이거예요. 토지를 말하고 하천, 도로 등의 바닥 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인 용어이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는 한 필지의 토지를 말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니을 볼까요?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 이거 필지와 획지 구분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니을도 맞는 이야기고요. 미음. 이것은 후보지와 이행지를 구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후보지는 큰 개념의 전환이 생기는 거. 예컨대 농지 지역인데 특지 지역으로 바뀐다. 이거 후보지라고 했고, 이행지는 그 작은 단위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미음은 뭘 설명했나요? 후보지는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것으로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이건 획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맞는 지문이 뭐 있을까요? 니은, 디귿, 니을.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동산 개념과 그리고 부동산의 분류를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제가 이것을 영상으로 저장해서 올릴 텐데요. 보시면서 의문이 드는 것은 그 질문을 좀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강의를 청취해 주시고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눌러 주시면 제가 세종부동산 TV를 운영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